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혹은 내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 일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겠습니다. 오늘도 동만세와 함께 하시면서 2023년 한 해에 있었던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2023년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달밤에 노원호. 사작사작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착하고 예쁜 것, 그것을 찾느라 달빛이 걷고 있다. 이 집에도 기웃, 저 집에도 기웃. 달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오늘 낮 담벼락에 낙서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달빛에 나는 달빛이 걷는 소리를 듣는다.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신 노원호 님의 동시 달밤에였습니다. 달밤에 이 시 배경음악도 참 잘 어우러지게 골라주신 우리 천수민 PD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 담벼락에 낙서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을 법한 천수민 PD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주 연속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쭉 끌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만세는 원경쌤이 본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네, 정말 제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수민 PD도 부담이 많이 가죠. 아, 그럼요. 네, 이때까지 진행해 오신 게 네, 있으니까. 네, 아유, 즐겁게 해야죠. 뭐든지. 자, 오늘의 동만세 주제는 좋은 일만 생각해요 랍니다. 이 한 해가 다가고 있어서 올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만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많이 하시고 사는 게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쁜 일들은 다 잊으시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동만세 오늘의 동시 매번 제가 좋은 시를 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시는 정말 더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시였죠. 맞아요. 마음도 포근해지고 네. 진짜 달밤에 걷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시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달빛에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달빛이 걷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맺은 말에 달빛에 나는 달빛이 걷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시가 완성되게끔 맺은 말을 해놓으셨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또 달빛이 걷는 소리 이런 게 참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네. 네. 왜 달빛이 걷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느냐 하면 이 낮에 담벼락에 낙서한 것이 달빛에 보일까봐 달빛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느낌을 내가 이제 걷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달빛이 걷는 소리가 또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아이의 조마조마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는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담벼락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담벼락에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냥 낙서 같이. 낙서. 네. 전수민 바보. 이런 누구누구 그쵸. 바보. 보통 이렇게. 그렇게 쓰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보이면 그 친구가 네, 마음 아파할까봐. 네. 네. 하늘에만 달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도 빛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노래하는 새 쌍둥이 노래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노래하는 새 쌍둥이. 박희용, 박수용, 박태용 세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그렇죠.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그 CM송 아, TV 광고에도 쓰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곡이 만들어진 지가 이 곡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KBS 동요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KBS에서 펼쳤었거든요. 그때 한용희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렇죠. 50년대면 이제 거의 70년 넘게 네. 네, 지난 곡인데도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좋은 곡들은 정말 평생 가는 것 그럼요. 같아요. 이 곡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작곡가 한용희 선생님은 월간 어린이 잡지 새벗에서 권두시로 게재된 어효선 선생님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 시를 읽고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에 감동해서 즉시 가락을 붙이셨는데요. 그날 방송되는 동요 방송에서 부르기 위해서 합창단 어린이들을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지도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한용희 선생님은 KBS 동요 프로그램 PD로 활동하셨는데 이 동요 지도도 겸하셨거든요. 되게 능력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천수민 PD도 이게 아이들 모아서 동요 부르기 가르친다기보다 동요 부르기로 이제 보급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 좀 잘 불러야 될 텐데. 잘 부를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서 네.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 환상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노래방에 좀 다녀보시지 않았어요? 노래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듣는 건 좋아하는데 또 부르는 거는 약간 이 목소리랑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말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잘하거든요. 지금 노래를 계속 많이 안 하셔서 맞아요. 나는 노래를 못한다 하는 자신감이 좀 없으셔서 그런데 노래를 계속 하시면 노래라는 건 기능적인 거라 늘어요. 한번 계속, 네. 배워볼까요?
배운다기보다 많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요를 많이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요 부르는 시간도 마련해야겠네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만 실린 것이 아니라 2005년 6학년용 일본 교과서의 첫 단원으로 첫 곡으로 실렸어요. 우리나라 동요 부르기 운동의 전성기였던 1950년대 탄생돼서 정말 이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여균 선생님은 1931년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2014년도에 10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한 10년 거의 10년 됐네요. 이분 그 작곡하신 날이 저희 친정 아버님 돌아가신 날하고 같아서 기억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으시겠어요. 네. 네. 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TV 동요 프로그램 누가 잘하나를 연출하기도 하셨고요. 동요 보급에 애쓰신 분인데 역사책도 쓰셨어요. 한국 동요 역사책. 한국 동요 반세기 그리고 동요 60년사, 80년사 등 중요한 그 동요 역사책을 펴내셨는데 이제 남은 후배들이 창작동요 100년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내년이 100년이잖아요. 네,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창작동요 100년사를 그 사단법인 한국 동요문화협회에서 편찬위원들에 의해서 출간이 됐는데요. 저도 편집위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힘을 보탰는데요. 지난 12월 9일 토요일에는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창작동요 100년사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각계 인사들과 또 동요에 관련되신 분들, 원로 어르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축제처럼 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교동초등학교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 동요 작곡을 하신 분들이 이 학교 출신인 분들이 있으시죠. 대표적인 분으로 안병원 선생님. 우리의 소원은 동이. 노래 잘하시네. 네, 그때는 서울 교동 소학교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 앞에 학교 교문 옆에 교동 소학교라고 그 학교 명패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역사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 100년 이후의 동요 역사는 훗날 후배들이 이어서 써내려 가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좋은 일만 생각해요 였거든요. 오늘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정순 작사, 조승필 작곡, 꼭꼭 좋은 생각해요. 이호준, 여명원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아팠나요? 얼굴 찡그리고 또
이정순 작사, 조승필 작곡, 이호준, 여명원 두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들은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아셨죠? 네. 약속. 약속. 수미 PD는 오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올 한 해는 거의 뭐 옥천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옥천에서 일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네. 옥천에서의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방송 일 외적인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방송 외적으로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학교로 강의를 나갔던 거죠. 아, 네네네네. 그렇군요. 나중에 또 수민 PD님의 또 활약을 일대기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 재밌겠네요. 네. 저도 올 한 해는 정말 무척 바빴던 한 해였는데요. 뭐 예전에 왕년에 왕년에라는 네.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네, 왕년에 네. 라떼는 말이야. 네. 예전에 비하면 정말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옛날에는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뭐 하루에 30분 남는 일도 뭐 허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랬던 저였는데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나이가 든 관계로 조금 이제 일도 덜어내고 좀 덜 바쁘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날은 그 일과 일 사이에 정말 30분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설레임과 어떻게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지 하는 생각으로만 1시간을 보냈던 끝났네요 시간. 네네. 시간 활용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짜여진 시간 내에서 막 바삐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 설레어서 무얼 할까 이 시간에 막 생각하다가 결국은 1시간을 그냥 지내버렸던 그런 생각이 또 납니다. 그럼 시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네. 스케줄이 있어서 월별로 월 그다음에 일별로 월요일 날은 무슨 일, 화요일 날은 무슨 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그랬습니다. 월별로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 7일을 꽉 채웠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올로 비워놓습니다. 그렇죠.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또 나름대로의 일을 밖에서 외부적인 활동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또 작곡가니까 그쵸. 곡도 써야 되고 또 편곡 의뢰받은 것도 작업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일이.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는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위해서 제가 너무 애쓰지 않았나. 맞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에. 왜냐하면은 오늘도 보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원고 투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네, 주로 이제 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지났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좀 지나야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깨닫게 맞습니다. 되고. 네. 뭐 예전에는 뭐 기필코 하리라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에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고 꼭 내가 아니어도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을 깨닫더라고요.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아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은 또 못 깨닫는데 우리가 이제 수명이 150세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이 그래서 남았죠. 많이 남아서 어떻게 여생을 보내야 할지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여유 있는 또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곡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들어볼게요. 엄다솜 작사, 박진영 작곡, 좋은 것만 담아요. 유소리 노래로 듣겠습니다. 본 얼굴 언제나 찡그리지 말아요. 작은 입술로 나쁜 말 하지 말아요. 나뭇잎 같은 손으로 친구를
엄다솜 작사, 박진영 작곡, 좋은 것만 담아요. 유소리 노래였습니다. 이 엄다솜님은 저희에게 동만세에 많은 사연과 그쵸. 신청곡을 주시는 분이죠. 애청자시죠. 네, 가사도 많이 쓰셨네요. 여러 곡 소개했는데 그죠? 네. 예, 요 가사도 참 예쁘네요. 고운 얼굴 언제나 찡그리지 말아요. 네, 난 소중하니까. 네, 작은 입술로 나쁜 말 하지 말아요. 난 소중하니까. 자,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것만 담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동요였어요. 맞아요. 동요는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듣다 보면은. 네. 그리고 언제나 예쁜 말, 좋은 맞아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동요는. 그래야 되겠죠. 어린이들 노래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동요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부르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어른들의 노래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런 거 얄미운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살리려면 얄미워해요. 얄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이러한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더 받아야 돼요. 어린이들은 당연히 예쁘고 고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세상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동요를 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 동요 보급을 많이 주변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래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스미비드님의 역할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 한 짐을 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나무단을 가져다 놓고 쉬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 새를 잡으려다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가 물을 3번쯤 마셨습니다. 그 후에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신혼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져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보니 웬 총각이 나무 한 짐을 이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가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요? 할머니에게로 다가오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총각, 혹시 나무지게를 지고 오는 할아버지 한 사람을 못 보았는가? 할멈 나요 나. 집으로 오는 길에 샘물을 마셨는데 글쎄 이렇게 젊어졌지 뭐요. 할머니가 믿지 못하겠다며 화들짝 놀라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속에 있는 샘으로 갔습니다. 할멈도 이 샘물을 빨리 마셔보시오. 그러자 할머니도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신혼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그 집을 보니 웬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욕심쟁이 노인은 그 부부를 찾아가 그들이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물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샘의 위치를 알게 된 욕심쟁이 노인은 그 샘이 있다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노인답게 빨리 젊어지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애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 응애. 응애예요. 네. 갓난아기가 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 옆에서 엉엉 울었지만
그 소리는 아기가 응애 응애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편 신혼부부가 된 노인 부부는 밤이 되어도 옆집 노인이 돌아오지 않자 산속에 있는 샘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두루마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발견하였지요. 부부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이고 어쩌나요? 이 샘물을 너무 마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냥 응애 응애 응애예요. 아기가 되었네요. 이게 할아버지 역할인 줄 알고 했더니 애기였네. 네, 네. 애기를 잘하시잖아요. 그때도 예전에도 응애 응애 하셨잖아요. 네, 애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저한테. 앞으로 응애 애기 역할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젊어지는 샘물은 분명히 신기하고 좋은 것이지만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전래동화였습니다.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젊어지는 샘물을 만난 노인처럼 좋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좋은 생각을 하고 욕심이 없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곡 드릴게요. 성령의 작사 김영민 작곡 친구야 내 친구야 강지아 노래로 듣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나의 친구야 환한 미소 지으며 언제나 반겨주던 너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너와 함께 해서 좋았고 우리들이 했었던 이야기들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우리 예쁜 마음 모아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영원히 변치 말자 친구야 내 친구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너와 함께 해서 좋았고 우리들이 했었던 이야기들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우리 예쁜 마음 모아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영원히 변치 말자 친구야 내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성령의 작사 김영민 작곡 친구야 내 친구야 강지아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 친구가 환한 미소 지으면서 언제나 반겨주던 그런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죠. 수민 PD는 친구가 많은 편이세요? 저는 많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좀 낯을 가려요. 사람을 아, 처음 보면은.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것보다는 약간 깊게 가는구나. 깊은 걸 좀 선호해가지고 네. 그래서 많지는 않고 네. 그냥 자주 보는 사람을 좀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깊은 관계를 좋아하는군요. 넓은 네. 관계보다. 네네. 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혹시 성격 A형? 이렇게 하면 또 오랜만에 듣네요. 보통 MBTI 요즘 많이 물어보는데. 네. MBTI 근데 MBTI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MBTI가 뭐예요? 저는 ISFJ. I구나. 네. 저는 E입니다. E. 아. ENT. 그런 것 같아요. ENT 어떤 땐 J가 나오고. J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 땐 J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엔 저도 I였어요. 그런데 E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면 바뀝니다, 성격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아이적인 성격이 저는 좀 답답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바꾸신 네, 편이군요. 바꾸려고 노력을 했더니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네. 저는 지금의 저가 좋아요. 아, 그렇군요. 사랑하시는군요, 본인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네, 생기는 맞는 거니까요. 네. 이 어렸을 때는 삼총사를 맺거나 그랬던 적이 저가 있습니다. 여자도 이렇게 삼총사를 맺습니다. 네,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몸에 새기지는 않아도 네, 똑같은 이렇게 연필을 갖는다거나 네, 똑같은 필통을 좀 사서 갖는다거나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삼총사를 맺은 친구가 지금은 소식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삼총사를 맺었던 친구 한 명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인데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삼총사를 맺었던 친구가 소희랑 또 남순이란 친구인데 그 남순이랑 친구 얼굴이랑 이름이랑 맞지 않게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천사같이. 얼굴이 하얗고 눈도 이렇게 좀 약간 푸른 외국 사람은 아닌데도 네. 약간 맑은 그런 눈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또 소희라는 친구는 소식이 쭉 없다가 대학교 때 운명적으로 숙대 작곡가 우리 과에 입학을 한 거예요. 저는 몰라봤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혹시 언경이 아니니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알아봤고 얼굴을 먼저. 딱 봤는데 저는 뭐 변한 게 없으니까. 네. 딱 봤는데 그 어렸을 때 코 있는 부분에 그 약간 힘줄이 파란 힘줄이 보였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네. 이마 있는 부분에. 네. 그런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얼굴에. 그래서 어머 반가워 하면서 만났는데 그 해에 대학교 1학년 6개월만 다니고 2학기 때 아파서 휴학을 하겠다고 저한테 휴학계를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학계를 써서 냈는데 그 해에 12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전에는 너무너무 저기 수민 PD처럼 한 친구만 오래 사귀고 깊게 사귀었었는데 친구가 하나 둘씩 떠나니까 친구를 좀 넓게 사귀어야겠다. 또 그런 점이 또 있네요. 네, 맞아요. 그건 생각 못했다. 친구의 폭이 넓어도 그 중에서 또 하나 둘 꼽습니다. 그렇죠? 제일 친한 친구는 꼽게 되는 건데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배울 점도 많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들이 다 한 가지씩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놓으면 이 친구가 시간 안 될 땐 저 친구 만나면 되고 저 친구가 시간 안 될 땐 저 친구 만나면 되고 네, 친구가 많은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딱 2명만 사귀면 이 친구가 시간 안 되면 어떻게 나 홀로 외로이 있어야 돼. 네. 친구들 여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또 좋은 친구들만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도 친구에 관한 노래입니다. 주경섭 작사, 손정우 작곡, 잊을 수 없어, 안정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꿈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이
주경섭 작사, 손정우 작곡, 잊을 수 없어. 안정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뭐 친구 노래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렸을 때의 꿈,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있었던, 어렸을 때 꿈꿨던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노래네요. 네, 잊을 수 없어. 네,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렇죠? 오늘 이 기분, 이 느낌은 오늘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른 안정화 어린이는 예전에 예쁜 아이들이란 그 중창 팀에서 노래를 했던 어린이인데요. 지금은 국악인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지금 어른이죠. 이 안정화 그 국악인이 그 많은 기획도 하고 실제로 시나리오도 써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상극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 몇 시간이요, 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다 그 1인 면역을 하면서 소화해내는데 노래도 하고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동반세에서는 좋은 일만 생각해요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이 동요 들으시면서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계시죠? 한 해가 지날 때는 왠지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만 같은데 이 수민 PD는 어떠세요? 저는 좀 한 해를 정리하는 편이긴 한데 네. 또 정리를 하면은 제가 부족했던 점을 알아갈 수 있고 네. 그에 대한 점을 또 고쳐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좋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아이 캐릭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리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좀 날림으로. 혹시 다이어리 쓰세요? 예전에는 일기 쓰는 걸 좀 즐겼는데 네. 요즘에는 그 행위가 약간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네네 매일매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일정 이렇게 표시를 한다던가. 그 정도는 네 네. 간단하게는 하죠. 그렇군요. 네. 저는 다이어리는 항상 해마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리의 기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 문구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필이나 뭐 지우개, 노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꾸미는 약간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꾸미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맞아요. 이 동반세 대본 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꾸밉니다. 다이어리도. 그래서 핸드폰에 휴대폰에 일정을 그냥 입력을 시켜놓고 주로 휴대폰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기를 쓰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나의 느낌은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때 느낌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과거에 안 된 일만 집착하지 말고요.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안 된 일들, 조금 나쁜 일들, 기억이 안 좋았던 일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털어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망증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은 빨리 잊어요. 잊어버리고.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네.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좋은 일만 좀 기억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건강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럼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좋은 일들만 기억을 하면은 사람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 안 좋았던 기억에 너무 몰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운돼요. 맞아요. 기분이 우울해져요. 다운되고 우울해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우울하신 생각, 나쁜 기억 다 없애시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좋은 일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요도 들을게요. 유태환 작사 작곡 부탁해 노을 라임트리 프렌즈 노래입니다. 어제 본 노을은 오늘의 태양 하루 종일 비춰주고 다시 노을로 약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유태환 작사 작곡 부탁해 노을. 라임트리 프렌즈 최윤서 황나윤 두 어린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7회 노을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노을아 넌 알고 있니 내일에 일어날 일. 행복하고 밝은 날들로 부탁해 노을. 이렇게 노을에게 부탁을 했네요. 정말 내일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모르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오늘 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날지도. 수면비대는 종교가 있나요? 종교는 없는데 네. 어릴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이맘때쯤에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 교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사탕 주고 그러니까. 네. 네. 과자도 주고. 네, 따라갔던 좀 기억이 있어요. 이맘때쯤. 네. 절기 종교가 있었군요. 네, 맛있는 거 있을 때. 네. 때마다 친구 따라가서 이제 간식도 타고 맛있는 네. 거 먹고 네. 그런 재미로 교회를 가는 건데 전도가 안 됐네요. 그럼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오셨네요. 네, 놀고 왔습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거 맛있는 거 주는 이유는 교회 다니라고 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쏙 먹고 교회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뭐 종교는 다 누구에게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약하니까. 맞아요. 약해서 어딘가 자꾸 좀 기대거나 아니면 또 힘이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어떤 거죠? 나신교. 나신. 나를 나. 믿는 나를 나.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 네, 그만큼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이겠죠. 나신교도. 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오류를 겪잖아요. 혹시 토정 비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신년에 새해는 토정 비결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이 토정 비결은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이 지은 책인데요. 이 개인의 사주 중 태어난 그 연, 월, 일 세 가지로 60갑자를 이용해서 1년 동안의 신수를 12달별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대요. 저는 뭐 토정 비결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토정 비결을 보는 이유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토정 비결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 이 토정 비결은 한 해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갈까? 이런 철학적인 맞아, 궁금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마도 이런 토정 비결이라는 책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덕담을 많이 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덕담은요,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주는 만큼 또 받게 되고. 그렇죠.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오는 고우니까. 말이 곱다. 네. 네. 가는 덕담이 좋아야 온 덕담이 좋다. 네. 네. 마법 같은 말.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영 작사, 정보형 작곡, 마법 같은 말. 이천 서희중창단 노래입니다. 엄마가 내게 알려주신 마법 같은 말 사랑해 고마워 자꾸만 하면 조그만 내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요
이수영 작사, 정보형 작곡, 마법 같은 말, 이천 서희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정말 가장 쉬운 말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쉬운 말이고 누구에게는 또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어렵죠. 사랑해 고마워.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런데 내가 들어서 좋은 말은 남도 듣기 좋아하는 말일 테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 같은 좀 냉정한 또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 좋은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그 미안해 말 안 해가지고 그렇죠. 싸움이 되는 싸움이 경우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미안해 하면 될 이제 거. 그 말 한마디만 네, 하면 될 텐데. 미안해 하면 그래 나도 미안해 하면 좋은데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약간 많이 들었던 뭐가 건데.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네, 곤란해요. 네, 먼저 미안해 했을 때는 그래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 맞장구 쳐주면서 이렇게 공감. 공감하는 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랬구나, 그랬겠어. 맞아. 맞아. 제가 또 공감 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약간 영혼이 없다. 아,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영혼 없는 소리라도 그랬구나. 맞아요. 이런 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긍정적인 말. 네. 누가 얘기했는데 아닐 텐데 그거 아닐 텐데 네, 그럼 또 말하는 사람도 또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그거 아닌데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아 그렇구나. 난 몰랐었어. 네가 이야기 해주니까 생각이 나네. 그랬구나.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이렇게 좋죠? 좋죠. 말하는 사람 좋고 네. 듣는 사람도 좋고.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2023년도의 마지막 주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동요를 알려드렸는데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 속에서 올 한 해는 좀 어떠셨어요, 수민 PD는? 제가 동만세를 찾아보니까 86회부터 맡게 됐더라고요. 네. 거의 8월부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뭐 그 전에도 듣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네, 이제 선생님과 뭐 소통도 하고 네. 또 동요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의 힐링이 많이 됐던 그런 네. 시간이었고 또 올해 원경 쌤 또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수민 PD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의 또 일들에 대해서 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할 거잖아요. 네, 네, 같이 그럼요.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종택 작사, 김대현 작곡, 우리 어린이, 정연정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동만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동요로 행복하세요. 동행.